3번에 보험계약 당사자. 자, 당사자라는 것은 보험회사, 즉 보험자하고 보험가입자 서로 의미를 말하겠죠. 자, 첫 번째 봐보시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입니다. 즉 보험자의 의무. 자, 보험자의 의무 가볍게 그냥 스크린 하셔도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봅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보시면 첫 번째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즉 설명의 의무.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통조라. 즉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라.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제일 아래에서 하단에서 네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하단에서 네 번째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자는 보험 경영을 건실하게 운영해라.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패스. 가볍게 읽으세요. 자, 45페이지. 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보겠습니다. 자, 나번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해가지고 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자, 당연히 잘 알려라. 자, 고지 의무. 자, 그 다음에 이염이 변경되었어요. 이염이 증가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다? 자, 이염 변경 증가에 따른 자, 통지 의무 있습니다. 자, 뒷장에 가보시면 최대한 손해를 경감하도록 노력해라. 집이 펄로 불타고 있는데 아,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가서 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해요?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가서 진짜 바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서에도 불구하고 불 보듯이 남 보듯이 어때요? 불타버려라 이런 행위가 정말로 어때요? 객관적으로 판명이 돼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지급할 보험금에서 그만큼을 제외시켜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자, 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 자, 1번 첫 번째 고지 의무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자, 고지 의무 첫 번째 고지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언제?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항상 사전 의무잖아요. 보험을 계약 체결한 후가 아니에요. 체결 전에. 우리가 체결 전에 막 물어보잖아. 아, 너는 너무 안 돼. 그러면 어때? 인수, 거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위험이 높아.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약 전에 하는 거예요. 즉, 보험계약 체결 전에, 즉,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때요? 서면을 해야 되나요? 우리 여러분 막 전화로 따다다다다다 해보잖아. 즉, 유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다 그거 들으시나요? 그럼 전화기 내려놓으시나요? 한 번도 유선으로 가입 안 해보셨나요? 저 같으신 분이 막 뭐랑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고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은 필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 통지 의무에서 쭉 올라가 봅니다. 네 번째. 고지는 법률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등 어느 것도 가능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동의한 것 같은. 어디 오전에 입원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인정한 거야. 아무튼 참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녹음을 하든가 종이 문진표 주면서 어때요? 다 물어보잖아요. 체크하잖아요. 지금 그런 방법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묵시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하여 청약서에 기재되는 서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때 밑줄 고지해야 할 시기는 언제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밑줄 가로치기 문제 좋지 않아요? 고지 시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에는 고지 의무에 이연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이때 이 통지 의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연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자, 이염이 변경되었어요. 이염이 증가되었어요. 자,
우리 가수원인데, 우리 주택이라 할게. 우리 주택 옆에 다른 사람이 하필이면 건축을 하나 뭘 막 짓고 있어. 신축 건물이 들어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가스 충전소가 들어왔어. 뭐 어때? 우리 엄청 위험해졌지. 우리 집. 근데 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제3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위험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지. 근데 지금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3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야, 얘가. 위험이 변경이나 증가되었어요. 그럼 뭐 해라? 알려라.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가보시면 가번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뭐 30일 이런 숫자 아니에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라. 자, 이러한 위험 변경 증가 통지금의 발생 요건은 보험 기간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험 계약 체결전이 아니야. 보험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보험 기간 중에 갑자기 위험한 시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용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누구요? 제3자 행위야. 방금처럼 갑자기 옆에 신축 건물이 들어왔는데 가스 충전소가 들어온 거예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지금 이제 위험에 처했습니다. 알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위험 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얘는 지금 이제 본인이야, 본인. 피보험자 본인이야. 본인한테 있어요. 원래 보험 계약 당시에 그 어떤 위험을 상태를 잘 유지하라 그 뜻이야. 자, 보시면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또는 보험 수익자는 스스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해 증가시키도록 하여서는 안 될 의무. 얘는 유지야, 유지. 얘는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다. 누구? 세 사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켜야 할 의무. 자, 그러면 하단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대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그 뒷장 3번. 자, 보험 사고 발생. 우리 저기는 잘 모르잖아요. 사고 발생 통지.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 사고 발생 통지의 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분들하고 많이 저기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 농가분들 있잖아요. 막 우리 농가분들은 특히 막 바쁠 때 시즌에 막 태풍이 왔어. 그 우리 과수원에 피해가 있어. 또는 우리 벼가 막 병충해가 있어. 근데 우리 계약자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고 안 해버려. 근데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피해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농가분들은 나중에 신고 안 해가지고 누구한테 원망을 다 떠넘겨버려요? 농협직원한테. 농협직원한테 가지고 폭탄이 와.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보험 가입할 때는 해주러 가더니 이래. 뭐 그런다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위험 발생 통지 의무가 우리 계약자분들에 계시잖아.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우리 농협 과장님이 그것은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러면 또 어때? 뭐 난리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그 담당하시는 보험 과장님들이 딱 그 시즌 되잖아. 다 문자 보내. 다 전 계약자들한테. 지금 이게 태풍에 이런 원인이 생겨서 피해가 있는 농지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문자를 계속 보내. 그것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야. 몇 번 보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전화가 이제 신고해. 근데 이렇게 동네는 다 알잖아요. 누구 농지가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거. 또 그분이 신고 안 해. 그럼 또 전화도 다 해. 진짜 우리 시골 정서는 끈끈해. 이 보험 과장님들과 이 계약자분들하고 엄청 끈끈해. 심지어 정말 그 어떤 보험 우리 과장님은 그 가입자 있잖아. 그 몇백 명이 되는 그 계약자에 그 집에는 뭐가 있다. 정말 완전히 진짜 호적 계장보다 더해.
그 정도로 있잖아요. 정말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시 본계약, 재계약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사례였어. 정말 잘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피해 사실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있는 거예요. 신고를 해줘야 돼. 본인이 피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A 보는 겁니다. 예. 손해방지 경감 의무. 자, 보겠습니다. 자,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있어서 가번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의. 자, 우리나라 상법은 손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 이때 이를 갖다 우리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한다. 자, 거기에서 답은 밑으로 쭉 내려와 봅니다. 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이행. 그 다음에 1번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에 있어서 가번.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누가 손해방지 활동을 해야 되느냐? 자, 상법상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는 계약자와 역시 누구다? 피보험자다. 그 다음에 나번에 손해방지 의무의 존속 기간, 즉 발생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자 47페이지에서 자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중요 포인트를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기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손해사정사를 어떤 좀 중점으로 해서 아 이게 시험에 대한 출제 빈대가 높구나.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부분이 시험 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걔가 물론 전체 뭐 우리의 기본 테두리는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방금같이 우리가 딱 봐도 보험자 대의라든가 막 이런 것들 고지의무 막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지상등이라든가 급부 반대 막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손해방지 쪽은 의외로 시험이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보긴 보는데 일단 패스 좀 할게요. 왜냐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돼. 충분히. 막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증권 한번 봐봅니다. 보험증권하고 우리 보험약관 부합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정형화된 그런 우리가 약관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했을 때 자 4번에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자, 보험증권 1번 보험증권의 의미.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가?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봅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일 때는 이것도 뭐 시험에 나왔더라고. 근데 얘는 일단 보험증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야? 여러분들 보험증권 다 받아보셨잖아요. 한번 연상해봐. 내 보험증권에 뭐 들어있었더라? 이렇게 봐보시면 그 내용이야 지금. 근데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나오긴 나왔었어. 보니까 방금 즉 보험증권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 1회 시험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손해사정이론에서는 저희 1회 시험하고 비슷한 지금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도 같아. 네, 자, 보험증권 내용을 한번 봐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자, 보험증권의 내용은 자, 첫 번째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표지의 계약과 즉 계약자 성명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보험계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이 들어가는 부분, 즉 보험자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보험약관, 그리고 특약, 즉 어떠한 특약 조건을 더 부과하거나 삭제할 때 쓰이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A도 이 시험이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내용이 아닌 것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A는 좀 이렇게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A를 좀 봐두십니다. 즉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자, 첫 번째 요식 증권성이에요. 즉 보험증권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요식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 아까 보험계약은 불효식이었잖아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효식 낙성계약이었잖아요. 네,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이더라. 자, 4번에 증거증권성, 4번에 면책증권성, 상한증권성, 유가증권성. 자, 큰 내용은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법적 성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약관의 의미. 자, 이것도 이제 보시고. 특히 이제 거기서는 우리 보통 약관의 효력 있잖아요. 효력. 제일 하단에. 약관의 효력. 자, 구속력이라든가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자, 4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내용 한번 보게요. 자, 51페이지. 우리 약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자가 만들었지. 근데 걔네들이 갖다가 막 수시로 막 자기들 유리하게 바꿔버리면 우리 계약자는 엄청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바뀌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나번에 4번. 보통 보험 약관의 해석. 자, 각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정형화된 약관을 쓰니까 A라는 계약자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계약자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C라는 계약자한테도 달리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나번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봅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모호해.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디 보험자는 달리 생각해. 아, 그럼 누구 의견으로 가야 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이되는 경우나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즉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자가 약자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재보험. 우리 이미 한번 옛날에 우리 농재법에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보험을 맨 처음을 누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험 계약했어요? 고객이랑 안 할게요. 자, 보험 가입자. 그 보험 가입자하고 누구하고? 보험회사, 보험자하고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 계약했잖아요. 자, 얘를 갖다 우리는 1차 보험이니까 원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 자, 화재 막 있잖아. 불나가지고 어때요? 이 보험회사가 지금 너무 위험이 커. 그래서 자, 이 보험사가 또 누구한테? 같은 보험자한테. 자, 보험자와 보험자, 보험회사와 보험회사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 왜? 야, 우리 지금 이 빌딩이 몇 백억, 몇 천억인데 이 위험이 너무 크다. 우리 이 위험을 좀 같이 부담하자. 보험을 또 거는 거야. 누가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한테. 그러면 여기다도 이제 보험료 내겠죠. 그럼 보험료 내가지고 같이서 이 위험을 같이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다시 보험 또 걸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재보험이라고 해요. 자, 우리 검증조사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즉 재해보험, 이 사람 1차잖아요. 자, 이 재보험 사업자, 이 보험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보험은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이 보험자는 지금 현재 누가 되고 있어요? 정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정부. 재보험 사업자가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보는 거죠. 재보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번 재보험의 의의. 자,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거야. 즉 보험자 대 보험자예요. 넘기는 것으로 보험기업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산업 발전과 함께 위험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즉 재보험은 온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온 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뒷장. 자,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지금 이 계약 있잖아요. 이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성질 보겠습니다. 재보험계약의 성질. 재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계약에 속한다. 자,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자, 이건 손해보험인데 또 손해보험이야, 이것은. 자,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었어요. 아니면 화재보험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 원보험이 생명보험, 암보험이었어요. 이 보험이. 그러면 이것은 임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임보험. 저희가 임보험을 갖다가 재보험 걸었어. 임보험을. 그럼 그랬을 때 이 재보험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지금 그 의미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재보험 격이. 자, 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화재보험은 똑같이 화재보험, 즉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임보험인 경우에는 자, 생명보험, 즉 암보험을 재보험에 걸었습니다. 이때 재보험은 당연히 임보험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된다? 손해보험. 즉 결론은 손해보험에서 재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1차는 우리가 임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보험을 갖다가 다시 걸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좋아하시는 무슨 보험회사 좋아하세요? 자, 뭐 그냥 삼성화재가 현대화재한테 걸었어. 그 암보험을. 그러면 이때는 삼성화재하고 현대화재하고 이게 무슨 보험이 된다고요? 손해보험이 된다. 자, 그러나 재보험은 보험법상 A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도 임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더라. 자, 4번에 그 다음에 재보험 기능 여기 별표. 재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니? 당연히 이 위험이 너무 크니까 둘이 나눈 거죠. 뭐 한 거예요? 위험을 분산한 거죠. 자, 위험을 분산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보시면 자, 큰 타이틀 크게 잡아요. 원보험자의 자, 여기 원보험자 인수 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그러겠죠. 신뢰도가 더 커지겠죠. 망할 일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뒤에가 짱짱한 또 있으니까. 다음 세 번째, 경영이 안정화되더라. 그리고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 촉진하더라. 자, 뒤에 54페이지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의 차이점.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워낙 역선택과 제가 말했잖아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말 이 보험계에서 엄청난 머리야, 머리.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경영이 부실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보험자들의, 여러분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실비보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막 더블로 올리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병원에 많이 누우니까. 엄청나게 수가 올라 버렸잖아. 그럼 3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 어찌냐고. 그래갖고 뭐 작년인가 2년 전인가 뭐 새로운 보험 막 나왔다대요. 자, 역선택과 도덕이체 차이점 봅니다.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서 도덕적 이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 얘는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되지만 별개로도 설 수가 있습니다. 역선택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또는 도덕적 이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우리 잘막가는 중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렇게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다음은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을 나타낸 거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자, 방금 했잖아. 요식증권, 증거증권, 면책증권, 유가증권. 자, 각자 얘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재보험. 자, 다음은 재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자, 재보험이란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우리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였잖아요. 즉, 자,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일령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보험. 즉, 얘는 왜냐면 1차잖아요. 즉, 보험사하고 누구하고? 보험 가입자의 계약이야. 이게 원보험이죠. 2차가 재보험이잖아요. 다음 4번에 보험자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자, 총액이야. 보험료 걷어들이는 돈, 나가는 돈이 땜땜이 돼야 되더라, 쌤쌤이 돼야 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럼 얼마 뭐예요? 수지 상등의 원칙.
다음 5번.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 자, 얘는 뭐예요? 비례보상이지. 우리 공식. 비례보상 공식. 이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설이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비례보상하라 이 말이에요. 자, 분모가 보험가액분의 분자가 보험가입금액. 자,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해요? 지금 비례보상 했잖아요. 뭐예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일부 보험인 경우에 우리가 일부 보험인 경우에 이렇게 비례보상한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 자, 56페이지. 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은 어떤 원칙이에요? 실제 손해액만큼만 줘라.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실손보상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자, 내가 청약했습니다. 승낙이 옵니다. 즉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되고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런다? 낙성계약. 자, 승낙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 8번. 자, 다음 설명에 관한 알맞은 말을 쓰세요.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서로 뭐예요? 대가 있잖아. 나는 보험료 낼 거야. 너 나한테 보험금 줘. 서로 간의 어때? 계약이잖아. 무슨 계약? 유상계약. 보험료 내고 보험금 주세요. 자, 2번.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대가야, 대가. 대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갖다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쌍무계약. 거기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 이런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죠. 보험금 지급 의무, 즉 대가 관계. 아니면 대가 관계 이것만 하시면 되겠네. 대가 관계. 서로 의무가 있구나. 쌍무계약. 다음 3번에 자, 보험계약은 이례적인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지급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계속석, 즉 계속계약, 계속석이잖아요. 자, 특히 구원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쓰라고. 즉 보험이론에서 목적물 대의, 즉 잔존물 대의에 대해서 간략히 쓰세요. 이런 것. 그럼 자, 우리 잔존물 대의, 우리는 대의가 두 개 있잖아요. 보험자 대의가 잔존물 대의하고 청구권 대의 두 개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잔존물 대의는 항상 그 고철 머리에 이렇게 연상하셔. 그 다음에 청구권 대의는 손해배상 청구권, 즉 남이 불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목적물 대의에서 잔존물 대의권 쓰라고 그랬습니다. 즉 잔존물 대의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 이게 전부 멸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글씨 쓰실 때 왜냐면 일부 멸실을 될 때는 그 집을 수선해서 써야 된다고. 전부 멸실인 경우에 보험금액에 또 역시 전부 줘야 돼. 1억짜리를 갖다 9천만 원 주고 1천만 원 당신이 팔아 쓰세요. 그러면 이건 잔존물이 안 생기는 거야. 그것은 피보험자의 것이야. 그래서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잔존물 대의권이라고 말한다. 자, 10번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뜻한다.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금전적으로 살 수가 있어 이익으로 표현하며 주택, 자동차, 선박, 화물 등의 재산 등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상 또는 객체를 의미하는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 가까운 것은 방금처럼 이런 것은 사실은 엄청 논란이 되잖아요. 어디까지 써야 되는 그 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가로치기로 문제가 만약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방금 우리 피보험이익의 원칙 3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더 좋은 문제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연습, 제가 급하게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연습용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시라고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에서는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하나, 둘, 3개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에 가보시면 보험이론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3가지 이상씩 쓰세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방금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건 연습 삼아서 하셔요.
자, 해서 저희가 어쨌든 어쨌든 자, 이 보험 이쪽가 이제 손해사정이론을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절대로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오잖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점수 배점이 많이는 안 나오겠죠? 많으면 10점? 10점? 제가 예상할 때는 많으면 10점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는 골고루 다 나올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저쪽에 우리 과실 쪽이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 10점 이렇게 골고루 무조건 다 배점할 거야. 여기서 방금 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